임종원 부장님, 그다음 전정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원중 대리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를 간단히 드렸지만 인사 말씀하시고 시작하시죠. 우리 훈단장님들. 안녕하십니까.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육성사업 3단장 홍준석입니다. 우선 오늘 이렇게 드론 전력과 발전 방안에 대해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또 발표를 이렇게 하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드론 포천시에서 드론 어떤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부분에서 많은 또 의견들도 좀 듣고 그래서 저희도 느끼는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말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저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기술기획 관리 평가를 하는 업무 외에도 방위산업 육성을 통해서 수출 지원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상승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포천시가 추구하는 드론 어떤 클러스터, 산업단지 이런 부분과 저희들과의 또 협업할 수 있는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모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국내의 드론의 시장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해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1%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지금 그래도 계속 지금 엄청난 속도로 저희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기관에서도 많은 지원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국기원에서 주요 사업들을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국기원에서는 국산화 업무와 그리고 국방벤처 지원 사업, 그리고 글로벌 강소 기업 육성 사업, 그리고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그리고 무기체계 개조 개발 사업, 그리고 기술기획 쪽에 핵심 기술 사업 이런 것들도 저희 추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전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포천시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은 포천시에서 드론 특화 산업을 앞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을 확산시킨다면은 많은 예산 그리고 개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에는 여러 차이가 이렇게 많지 않은 거 있는데 저희 국기원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좋은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또 상호 포천시와 드론 작전사령부 그리고 우리와 서로 소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협의점을 많이 이렇게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국기위원회에서 매년 1조 정도 예산을 받아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쨌든 국내에 개발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무기체계 같이 굵직한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중기소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은 중소기업 지원 너무 조금 기업 개발의 사이즈가 좀 작아지게 되면 과제가 다양해지고 아주 많은 과제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매년 많은 과제들을 창출하는 것들도 상당한 저희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시켜서 드론작전부 군과 그리고 포천시와 저희와 협업해서 하게 되면 좋은 제안 과제가 나오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포천시의 어떤 큰 그림 드론 작전사를 위해서 그리는 큰 그림에 조금 일조가 되고 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 향후 추가적으로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계속 또 논의하고 또 저희들이 적극 진행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비역 육군전장 유홍렬입니다. 현재는 기계연구원에서 초빙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이제 전역전에 시험평가단장을 했는데 그때 보고 느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론 전력화를 누구보다도 빨리 추진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저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평가단장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합격시켜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잘 이해해야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가져왔는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드론을 전력화하는 방법은 연구개발과 구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은 지금 현재 군단, 사단, 대대, UAV 연구개발에서 전력화가 됐습니다. 구매는 헤론이라든가 블랙호넷, 그 다음에 작품무인 이런 것들이 구매로 추진이 됐습니다. 근데 구매로 추진된 거는 전부 다 국외 구매로 추진됐습니다. 국내 구매는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국내 구매에 많이 관심이 있을 텐데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개발의 시험평가는 개발 시험평가하고 운영 시험평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개발 시험평가는 수행하는 목적이 개발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를 누가 수행하느냐? 개발 주관기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개발할 경우는 업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령상에 보면 확인하는 내용들이 보면 성능의 중요성도 있지만 부품 및 구성품의 내구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내구도, 전력과 지원 요소의 적절성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업체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를 합참해서 판정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개발시험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운영시험평가에 들어갑니다. 운영시험평가는 그야말로 군 시험평가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성능이 제대로 나오냐 하는 걸 실제 환경 또는 유사한 환경에서 해가지고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구개발은 두 단계를 하기 때문에 좀 시험평가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전력화된 건 연구개발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구매에 대한 시험평가인데 국내 구매 시험평가는 소유권의 시험평가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시험평가하는 항목은 운용시험평가하고 유사한 항목을 합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도 보면은 실물에 의한 평가가 있고 자료에 의한 평가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평가를 하게 하는데 통상 자료에 의한 평가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시험 성적서들입니다. 그래서 합참이 인정하는 국내 국외에서 인정한 자료를 가지고 그러한 해당 자료가 있으면 해당 항목을 합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외에서는 그런 항목들이 다 자료들이 많이 준비가 잘 되니까 국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쉽게 시험평가에 통과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 업체들은 어떠냐? 국내 업체들은 자료, 시험 성적서 이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거리 정찰 드론이 지금 현재 올 6월부터 시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근거리 정찰 드론에 대해서 입찰 공고가 나간 게 21년 11월입니다. 그런데 22년, 23년 해가지고 2년 후에나 시험 평가에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자료형 평가를 위한 준비 이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험 평가 항목은 실물의 평가가 있고 자료형 평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형 평가에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환경 시험 요소, 그 다음에 전력화 지원 요소에 보면 램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신뢰도, 관련도, 정비도 이런 것들이 자료로 준비가 되면 해당 무기에 대해서는 쉽게 시험 평가에 통과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구매가 아직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국내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만 이러한 업체 자체 개발 시험 평가에 관련되는 자체적인 성능 검증 이게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시험 성적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업체에서는 군의 요구도나 성능에 대해서 군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사청에서 이제 그 제안 요청서가 나가면 거기에 보면 이제 요구 성능이나 아니면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급급해가지고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험 성적서라든가 자료를 준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앞에서도 언급됐지만 시장이 작아서 사전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시험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시험 평가를 약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시험을 했는데 성적이 좀 낮게 나왔으면 그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저희가 추진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만이 그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부천시에서 시험시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험시설을 진짜 꼭 필요하다고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시험시설이 만들어지면 업체에서 그 이제 어떠한 드론이나 이걸 제작을 하면 시험시설에 와서 군에서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그 시험 시설을 하면서 그 장비의 내구도나 성능 충족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시험 평가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시험 평가하는데 성능이 잘 충족됩니다. 근데 한 1개월, 3개월 이렇게 지나면 그 모터라든가 뭐 FC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능이 낮아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성능이 충족이 안 되고 결함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비,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구도나 그 성능, 신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이 돼서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미흡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많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시설에서 이러한 것도 충분히 좀 검증이 되는 그러한 방안으로 시험시설이 계획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험시설을 통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험 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시험시설에서 그 공인인증기관,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현재 보면 공인시험시설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인증기관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협업해가지고 그러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면 그래서 그런 시험 성적 발급이 된다면 해당 항목은 시험 평가관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체계로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드론에 대한 그 시험 및 검사에 대한 표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한 시험 및 검사 표준은 군과 협업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하고 산학연이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러한 그 시험 및 검사에 대한 표준도 여기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재율입니다. 저는 그 대학교 교수 자격으로 이렇게 자리를 했지만 사실은 91년도부터 분단급 그 무인기를 대우중공업소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했고 2001년도에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드론 시험 평가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번 그런 그 경험을 기반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에서도 발표를 그 김태현 그 전발 과장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베란간의 그 드론이 되게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부각이 되다가 민수 쪽에서 시장이 점점 크는 것 같지만 최근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하마스 전도 그렇고 군사력이 상당히 시장이 넓어지고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국내 많은 업체들도 군사용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폭용이든 공격용이든 정찰용이든 국내 대부분의 드론 소규모 기업체들이 이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급을 개발하면서 체계 시험 평가를 한번 받아봤고 2001년도에 해병대 소형 무인기 그 전략화를 위해서 또 체계 시험을 평가를 받아봤고 대대급을 납품하면서 대대급 평가를 또 체계 평가를 받아봤고 최근에 근거리 정찰도 체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의 문제점은 기업에서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결국은 현장에 가까운 시험장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데가 없다. 이겁니다. 보통 민수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 드론 시험장이 지금 많습니다만 기본 성능 시험만 합니다. 기본 비행 시험만. 그런데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현장에 와서 군의 적합성 시험을 받기 위해서 군 환경에 와서 시험을 하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지형과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아마 KCDC 훈련장이 조성되고 막 할 시절에 저희는 직접 가서 홍천에 가서 시험을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거는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 와서 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적응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업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는 정보자산이기 때문에 육군정보학교하고 같이 시험을 했었습니다만 지금도 실제 가서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군은 또 업체를 이해 못하고 업체는 또 군 실제 적용하는 환경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그래서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평가를 받을 때 이게 지금 무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장착해야 되는지 어떻게 떨어뜨려야 되는지 또 그런 걸 갖다가 빌려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컨택 포인트도 없고 막연합니다. 현재 저도 공격용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모의탄을 직접 가공을 해가지고 장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상은.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세미나에 와가지고 회의에 와서 포천시에서 이러한 시험장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은 이건 정말로 좋겠다. 그리고 드론 작전사령부가 바로 옆에 있어서 이러한 또 임무 장비들을 대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쓰일까라는 걸 알려주고 업체들하고 협력이 되면 이건 정말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연치 않게 우리 소 의원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왔지만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시험장 이렇게 군과 가까이 있으면서 시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서로의 협동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군에 전력하는데 우리 국내 기업들이 아마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일단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천에서 이러한 시험장이 꼭 만들어지고 하면 그 많은 드론 기업들이 가까이 가고 드론 작전 사령부하고 관련된 그러한 컨택 포인트를 만들어 놓으면 다양하게 기업들이 상주를 하면서 시험할 수 있겠다 하는 게 한 가지 결론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나라가 있습니다. 바이락 터키의 바이락타르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대우중공 카이에 있을 때 터키에 전시회를 갔었습니다. 90년도 중반에 터키가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군단법 모임이라 시험 자체 시험하고 있었던 그런
감기였는데 터키의 TAI 있죠? TAI 터키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정말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그 당시에는 대학교 초급 수준 비행기를 전시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손잡고 개발을 하자라고 애걸복걸을 하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는 거의가 첨단 기술을 가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제가 창업을 했을 때 블랙코넷 가지고 와서 보여줬습니다. 이런 거 우리 개발할 수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 IR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02년도, 3년도에 플리오사 관계자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 센서를 저보고 활용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핸드폰에 달면 되겠느냐 했는데 그 당시에 블랙폰의 IR 영상을 보던가 플리오사에서 조그만 IR 카메라를 봤을 때 3m, 7m에 있는 영상이 뽀얗게 보입니다. 그냥 빨갛게 사람 보면 빨갛게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체는 계속 활용이 되고 구매가 되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제시했을 때는 거의 이게 보지를 않았을 겁니다. 참 안타깝죠.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거는 너무 우리는 드론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스펙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벌써 10년간 개발을 내지는 순차적으로 쭉 해온 결과물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생각의 문제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개발할 수 있고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조금 낫더라도 계속 발전을 시켜서 쓰는 것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1등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빠른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임정훈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온자 들어가는 이름이 흔치가 않아서 이 앞에 나가 은으로 되어 있는데 따뜻할 온자입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업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요. 이번 이제 드론 전력화 발전 방안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포천시가 또 선도적으로 드론 첨단 산업단지 그 기업 유치 활동 그리고 드론 발전을 위한 시험장 이런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업체 입장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임직원들 모두가 국방 드론 발전에 어떤 보탬이 되고자 하는 열정과 또 저희 회사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2020년도에 한화에서 분할을 했습니다. 한화에서 분할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경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만드는 제품은 지금 230mm급 다연장 체계에 들어가는 유도탄, 그 다음에 로켓탄 분야의 탄 체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부품 등을 기초로 해서 화포형에 들어가는 신관, 또 로켓에 들어가는 신관류 이런 것들을 양산하고 있고 또 저희는 이제 탄약을 직접 취급 제조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문 방산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탄약 분야에 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은 소형 공격 드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직충돌형 또는 투하형 공격 드론 사업, 그 다음에 무인기용에 들어가는 탄두 등에 대해서 이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제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이제 다른 방산 업체하고도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업체 입장에서 앞에서도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어렵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공격용 드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구하는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기준, 그다음에 이 공격용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을 업체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격 드론이라고 하면은 먼저 목표, 타겟이 정의가 되고 그래야지 그 드론이 갖추어야 할 화력을 어느 정도로 갖춰야 할지, 또 어떤 타입의 탄두를 써야 할지 그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실제 공격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탄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EFP 탄, 그다음에 폭탄, 복합 파편형 탄. 그래서 어떤 표적에 따라서 그런 편성이 무장 편성이 좀 달라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목표가 적 지휘소나 진지나 어떤 진지를 운용하는 인원에 대한 어떤 무력화다. 그러면은 사실 EFP 탄두는 좀 불필요할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보폭이나 그 복합 파편형 탄두가 좀 적합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탄두들이 정확하게 이제 타격할 수 있도록 드론의 정확도, 그다음에 이제 탄두의 살상 반경을 좀 증가시킬 수 있는 화력이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타겟이 약간 경장갑이라든지 어떤 차량 위주라고 하면은 탄두 타입은 뭐 이중 목적 탄두 이런 것도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진지나 장비 등 어떤 넓은 면적을 좀 목표로 해서 지역 제압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직중돌 자폭 드론보다는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어떤 소형 포탄을 여러 개 동시에 투하할 수 있는 투하형 공격 드론도 좀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드론 공격 성능을 최대치로 올리려면은 결국은 이제 그 탄두 무게가 늘어나고 또한 이제 그 무게가 늘어나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드론 성능을 또 높이고자 하면은 결국 이제 드론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또 이제 하중이 증가하면서 결국 드론 운행거리가 좀 단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휴대성이나 운용성 면에서도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좀 이런 운용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해주시고 또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드론 성능과 탄약의 성능을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좀 말씀드릴 거는 수많은 이제 중소 드론 업체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좀 겪고 있는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이제 드론 전문 업체들 경우에는 대부분 드론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 기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 하나만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를 해서 군 관련된 사업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제 전 식평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군에서 요구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또 평가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했지만 만약에 성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그 중소업체에서 들어갈 비용이나 연구개발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결국 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선정이 되더라도 실제 그 후속 물량이 매우 적다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리모아이 같은 경우도 결국 120세트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중소업체들은 결국 경영난 때문에 들어온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중소업체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드론 관련된 중소업체들이 기술적으로 좀 개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사장되지 않도록 충분한 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인 좀 뒷받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아직 이제 드론 산업의 기술 인프라적인 부분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충분한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업체가 투자하고자 하려면은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성을 갖고 투자, 연구개발을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명확한 요구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섣불리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잡고 연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형 쪽 같은 경우는 뭐 대형 드론이야 이제 큰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결국 중소, 중견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반복된다면은 결국 국산 공격 드론의 어떤 혜택은 좀 요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그렇다면은 공격 드론의 획득 방법도 다각화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분명히 이제 그 해외에 지금 여러 그 선질 기술 대비해서 국내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해외 선진 기술을 확보해서 국내에 내재화될 수 있는 방안도 좀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공격 드론은 어떻게 보면은 탄약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이제 탄약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분야 발전을 위해서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격 드론 소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구현 방법 등을 좀 심도 있게 향후에 토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자주 마련이 돼서 저희 업체와 군과 또 정부가 함께 그 로드맵을 좀 그려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 시스템에서 UAM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전용기 팀장입니다. 예, 뒤로 가니까 시간이 별로 없다고 빨리 해달라 그래서 장점도 있는데 핵심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UAM은 어버네어 모빌리티라고 해서 도심 항공교통입니다. 오늘 드론 플러스 UAM 얘기를 하는데 UAM 항공기는 윙스팬이 보통 14m, 동체 길이가 13m, 그다음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건 조종사 포함해서 승객 5명, 총 6명이 탑니다. 페이로드는 500kg 이상입니다. 배터리 타입의 프로펠전을 쓰고 있어서 카본 에미션 없고요. 소음 100m 높이에서 55dB 굉장히 조용하고요. 크루즈 속도가 320km/h로 헬리콥터보다 빠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헬리콥터를 대체할 수 있는 운은 아니고 라이트급에서 특히 육군에서 기동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육군 교육사에서도 아미 AM 1.0 작년에 발표해 주시고 올해도 또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UAM은 10월달에 UAM 특별법이 UAM 법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월에 시행이 됩니다. 법이 시행된다라는 건 UAM 법 안에 UAM이라고 하는 도시명 항공기에 대한 정의, 그다음 사업자에 대한 정의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지금 저희 국정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2025년 하반기에 시범 서비스를 준비한다라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한 40개 이상의 업체가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UN 법에 따르면 실증 지역과 시범 지역을 과학단체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해서 국토부 장관께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천시장님이 너무 뚫어지게 저를 보고 계시니까 테스트 배드만 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실증 지역을 포천시와 군과 연계해서 밀리터리 유스케이스 형태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계획을 제출하고 지역 선정이 되면 이제 포천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이 이제 유행 관점에서는 실증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실증 지역에서 머물면 안 되고 시범 지역까지 돼서 포천 내에 있는 지역 주민이 실제 그 U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민간에서의 베네핏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이 되면 MRO를 거기서 해야 되죠. 그다음에 교통관제도 그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증 지역과 시범 지역의 의미는 그 어떤 운영하고자 하는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를 유인하는 목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 7월에 UAM을 맡고 다행히 안 잘리고 아직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2020년부터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이걸 군사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많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미 AAM이라는 아미 어드밴스드 모빌리티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운영 개념도 고려를 하고 있고 실제로 소요에 대한 검토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으면 이게 영속적으로 가려면은 시장이라든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론도 마찬가지지만
방산업체 입장에서는 향후에 잠재적으로 군이 이걸 사줄 수 있다라는 뭔가 기준, 장기 소요라도 뭔가가 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된다. 근데 장기 소요가 됐다라고 해서 또 획득을 하는 데는 기존에는 12년 이상, 물론 이번에 이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빠르면 5년 신속 획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려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 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드론보다 UAM은 더 미래 기술이라고 보시는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착수한 것도 우리나라도 2020년 6월에 KUAM 로드맵이 나오고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전력화돼서.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업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전투 실험이나 아까 이미 우리 서정 박사님께서 많은 가이드를 주셨지만 좀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전투 실험을 드론이도 하지만 UAM이라고 하는 그런 기체를 활용해서 실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희망하는 기업들이 참여하고자 할 겁니다. 보험회사는 KUAM 브랜드 챌린지도 요즘 표현이 그런데 업체들이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을 만들어 주시니까 2040년에 미니멈 730조에서 모건 스탠딩 말했다는 1700조의 시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UAM이. 그러다 보니 그런 시장에 잠재 마켓을 보고 많은 업체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군은 사실은 전투 실험이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구매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투 실험이나 이런 시범 운영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테스트 배드 같은 것들을 지역과 연계해서 좀 활용하고 좀 어나운스를 해주시거나 하면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업체들이 특히 UAM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좀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투자를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포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국내 전역에서 UAM 서비스를 좀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좀 군이 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국 아시잖아요. 그 어질리티 프라임도 미공군이 나서서 민간에서 FA가 특별 감항해주기 어려우니까 군이 테스트 배드라는 인프라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업체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테스트 배드, 어떤 전투 실험과 같은 UAM 분야에서도 좀 실증을 좀 만들어 주시면 지역과 그다음에 기업이 그다음에 군이 같이 합심해서 뭔가 이 산업 아미엠의 발전을 위한 그런 기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드론조합조사부 전반조장 김정대입니다. 지금 시간이 15시 50분인데요. 원래 따지면 쉬는 시간 끝나고 아마 2부 시작해야 될 시간이 10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옆에 오늘 좌장이신 서정원 박사님한테 오늘 뭐 패널 때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냐고 여쭤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해라. 신분한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본인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가 창설되기 전에 국내에서는 특히 육군에 드론부 전투단이라는 드론 전문 부대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 9월 28일 날 창설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있는지 존재 자체가. 이렇게 드론부 전투단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주요 전력의 전력화의 지연이라는 부분입니다. 원래 계획상으로 따지면 2000년대 초반, 20년대 초반에 전력화가 마무리가 되고 그게 드론부 전투단에서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드론부 전투단이 임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고 그거에 따라서 드론부 전투단의 존재 가치가 좀 요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반면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바이락타르 TB2 관련된 부분들은 2012년도에 최초의 개발을 시작했고 2014년도에 배치, 동시에 양산과 그다음 성능계를 한꺼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200대를 생산을 하고 약 15개국 이상의 나라에 수출이 되고 있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터키와 우리가 왜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발, 시험평가,
양산, 양산 그 배치 이것들을 터키는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다 순차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전력화 기간이 10년, 20년 지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터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플랫폼에 개량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킨이라는 기종을 바레타로 TB2 후속 모델로 만들었는데 최초에는 450마력 엔진을 집어넣었다가 1년 만에 750마력 엔진으로 바꿉니다. 이게 또 세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 시험평가 제도가 굉장히 열려있다는 겁니다. 450마력에서 750마력으로 엔진을 바꾸려면 우리 예를 든다 그러면은 최소 4년이 걸립니다. 이유는 관련된 그 행정 처리 문제가 한 2년 정도 걸릴 것이고 추가적으로 가방 인증 받는데 2년이 걸립니다. 근데 걔네들은 그 프로세스 자체를 1년 만에 해서 전력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속한 전력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그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똑같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바뀔 겁니다. 그 이유는 드론작전소방부가 창설이 되면서 그런 프로세스를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평가, 테스트베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테스트베드 하겠습니다. 규정상에 나와 있습니다. 합참 전력발전 업무 운영 170조부터 172조까지 테스트베드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수행을 하겠습니다. 실제 올해 전력화된 드론전탄의 사정의 무기체계 올해 연말까지 전력화가 다 완료가 될 텐데 이것도 시제입니다. 실제 이제까지 했던 무기체계 개념과는 다르게 국가에서 연구 개발한 시제를 충분한 수량을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드론 작전 사령부가 여기 계신 많은 업체들 말씀하셨던 그런 전력화에 그리고 드론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을 발언하는데 시간을 끝까지 드리면 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오늘 세미나 핵심이기 때문에 끝까지 경청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이제 2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건데 그래도 그 전에 우리 대방동 우리 민혁씨 보좌관님이나 시장님이나 사령관님 하실 말씀 없으시면 꼭 한 명쯤은 질문해야 되겠다는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기 때문에 20분간 쉬고 우리 현시환 본부장님부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